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수업이 통신 세 번째 시간이네요. 한번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신 수업 내용은 무엇이냐면 통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래요.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저번에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거 아닌가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 거야. 무엇과 겹치는 내용이냐면 전에 여러분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5가지 요소 기억나시나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통신자, 수신자, 메시지, 그 다음에 전송 매체, 프로토콜이라 5가지 말했던 거. 그 5가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메시지 보내는 사람, 송신자가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얘한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송 매체라는 걸 이용을 해주고요. 이게 전송 매체야. 이 전송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이 전체 내용을 무엇과 프로토콜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우리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전에 이야기했던 통신의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소였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신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일단은 러프하게 그냥 거칠게 한번 쭉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정보원이라 불러요. 정보원에서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입력을 하게 된 정보는 어쨌든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라고 써는 그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기 신호로 바뀌면 전기 신호는 무조건 이진법의 숫자인 01 켜졌다 꺼졌다로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진법의 숫자인 01010001로 내용이 쭉 바뀌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변조라고 불러요. 그럼 변조된 내용이 이제는 변조를 다 시킨 다음에 보내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송신기라 불러요. 송신기에서 준비, 발사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슝 내용이 전달이 된답니다. 내용이 전달이 되고 나면 수신기에서 내용을 쫙 받게 돼요. 그럼 받은 내용을 우리가 수신기가 아니라 이제는 복족이라는 게 있어요. 출력 변환기. 얘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게 뭐라고 써있나 읽어봤더니 이거는 안녕하세요 라고 써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안녕하세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 메시지로 띠링 하고 나오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떠있게 만드는 거.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어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들 중에 가장 실물적이고 실제로 손에 보이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걸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가 나오더라. 그게 뭐냐면 택배야. 그래서 우리가 택배로 한번 이걸 똑같이 비유를 해볼 테니까 택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냐.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지? 판매자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송신자가 다른 말로 판매자인 거야. 맞죠? 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게 되면 이 판매자가 최종적으로 수신자, 즉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보내는 물건이 바로 뭐지? 메시지라고 부르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이 필요하다. 옷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옷을 택배 박스에 넣어가지고 쭉 지나서 나한테 전달되면 난 택배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내가 택배를 받은 게 되는 거잖아. 맞죠? 우리가 금전적인 전달은 온라인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전달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 내가 택배가 전달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지? 바로 택배 기사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택배 기사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택배 기사가 택배차라는 걸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물건을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을 시켜준답니다. 그럼 이때 이 택배차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 이 택배차가 바로 전송 매체예요. 그래서 택배차가 쭉 이렇게 이 택배차 우리가
물건을 쭉 전달해가지고 기사가 나한테 물건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될까요? 송신자, 판매자가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맡기게 되면은 택배기사가 택배차를 통해서 택배기사에게 다시 전달이 되고, 이 택배기사가 나한테 전달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물건을 받는 거야. 이때 택배기사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A, 이거 여기 써있는 내용을 하면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판매자가 있는 이 A라는 사람은 부산시 해운대구 담당 택배기사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수신자, 내가 받고자 하는 곳을 B라고 해보면 이 장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대문구다라고 이야기해보면 얘는 서울시 서대문구 담당 택배기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자고요.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판매자가 하는 행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판매자가 하는 행동은 보통 3가지 행동을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4가지 행동을 하거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일단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건 띠링 보겠지. 주문이 들어왔네. 이 주문을 봤더니 서울시 서대문구 사는 B라는 사람이 우리가 티셔츠를 사고 싶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게 될 거야. 그 인지를 하게 되면 뭐하지? 이 물건이 있나 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와서 무엇을 하게 되죠? 포장을 하게 된답니다. 맞죠? 물건을 옷을 가져온다면 그 옷을 택배함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신자, 판매자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물건을 포장하는 거야. 맞죠? 물건을 포장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 포장한 거를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서울시 서대문구로 도착을 해야 된다는 주소를 딱 하고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일단 물건 포장과 그 다음에 주소 붙이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지? 택배기사 받으세요 해서 택배기사에게 내용을 전달해주면 돼요. 맞지? 그러면 수신자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수신자는 반대로 일어나요. 수신자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택배기사가 물건을 전달해 주잖아. 물건을 전달해 주면 물건을 받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건 무엇을 보게 되지? 바로 주소를 보게 돼요. 주소를 보게 되면 이게 내가 티셔츠를 시킨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지? 이 내용을 까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티셔츠가 어떤 티셔츠인지 까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송신자가 하는 내용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포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소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어난 내용이 반대예요. 여기서는 먼저 주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뜯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양쪽이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만 대칭적이냐? 아래쪽 기사가 하는 내용도 비슷해요. 기사가 물건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사는 일단 물건을 다 받아요. 다 받은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면 택배를 분류해주는 물류센터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택배기사가 일단 물건을 수취하게 되면은, 물건을 수취한 내용을 어떻게 되냐? 물류센터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제일 먼저 이동시켜주는 물류센터는 아마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고 물건을 쭉 분류해요. 물건을 분류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물건들 중에서 이게 부산에서 아니면 경상도에서 처리되는 물건인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 물건인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봤더니 이게 서울 지역이래요. 서울 지역이면은 부산에서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서울까지 올라가기 전에 중간 지점이 대전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대전으로 보내면 대전에서 서울도, 강원도도, 그 다음 충청도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류센터에서 어디로 택배기사 제일 먼저 이동을 시켜주냐면은 얘가 대전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럼 대전으로 택배기사가 옮겨주고 나면 이 대전에 있는 택배기사가 또다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택배기사한테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서울에 있는 택배기사들 중에서 서울시 서대문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서울시 서대문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서울 물류센터에서 이쪽으로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택배기사가 하는 내용은, 기사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물류센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물류센터로 계속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디로 전달해 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서대문구에 있는 물류센터로 전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쭉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잘 봐요. 지금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물건이 뭐였지?
티셔츠였지. 그 티셔츠가 얼마나 멋진 티셔츠인지 모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랑 누가 할까요? 자, 우리가 색깔로 구별을 좀 임의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송신자, 여기 택배기사, 그 다음 물류센터에서도 계속 택배가 계속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택배기사가 요만큼이 되고 수신자가 여기까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중에서 실제로 내 거 티셔츠가 어떤 색깔, 어떤 모양 티셔츠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누구가 할까요? 정답은 얘랑 얘밖에 몰라요. 맞지? 얘네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지? 바로 주소를 보고 움직여요. 주소를 보고 움직이지, 아, 이 티셔츠가 얼마나 멋진 티셔츠구나 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이게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깨지는 물건이 아닌지, 전달이 되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만 알면은 택배기사가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맞지?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신자 할 일과 수신자 할 일과 택배기사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때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뭐야? OSI 7 계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만든 개념이고요. 이 계층이 실제로 사용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기초 개념이고, 이 기초 개념이 나중에는 다른 여러 가지 뭐 TCP/IP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확장이 돼가지고 현재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계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OSI 7 계층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전달이 될 때까지 7개의 층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이 된다는 거야. 제일 먼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송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메시지 전달하는 거를 7개의 계층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보통 나눠요. 제일 먼저 응용 계층, 응용 계층 아래는 표현 계층, 응용이 7층, 그 다음 얘가 6층, 그 다음에 5층이 세션 계층, 4층이 전송 계층, 3층이 네트워크 계층, 2층이 데이터 링크, 마지막 1층이 물리 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7, 6, 5, 4, 3, 2, 1로 내용이 전달이 된답니다. 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7, 6, 5, 4, 3, 2, 1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자가 물건을 택배기사에게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여기까지가 판매자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택배기사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판매자와 택배기사. 그래서 판매자가 요만큼 준비해서 택배기사한테 넘기면 택배기사가 나머지를 준비해가지고 다음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최종적인 목적지에서도 1, 2, 3, 4, 5, 6, 7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시지가 위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래쪽에서는 메시지가 아주 기초적인 켜졌다 꺼졌다로 표현이 되는 비트 01010001로 내용이 전달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게 하나씩 높아지면서 이게 010001이 쭉 높아져서 최종적인 7에서는 안녕하세요, 즉 택배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잠깐 끊어볼게요. 중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 택배 기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도 택배 기사가 하는 거랑 동일하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의 지금 유튜브라는 걸로 만나고 있죠. 유튜브로 하고 있다라면 이 유튜브의 전체 서버에 우리 내용이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서버에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번의 이동이 있었을 거야. 여러 번의 이동. 데이터가 여러 번의 그 이동이라는 각 이동 사이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주소만 보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응용 계층이라 부르는 여기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주소만 보고 이동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 1, 2, 3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올라갔다가 다시 1, 2, 3, 1, 2, 3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달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굳이 택배기사한테 내 물건 안 보여줘도 돼요. 내가 비밀리에 산 아주 소중한 물건이다. 그 소중한 물건은 택배기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돼. 택배기사 너는 네 할 일만 해. 넌 전달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서로 책임 소재가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임 소재의 분리라는 말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내가 티셔츠를 주문했는데, 내가 남색 티셔츠를 주문을 했어요. 남색 티셔츠를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티셔츠가 와서 봤더니 티셔츠가 검은색이 왔어. 그러면 1번 판매자한테 따져야 돼요? 2번 택배기사한테 따져야 돼요? 당연히 판매자한테 따져야겠지. 택배기사를 멱살 잡고 야, 너 누가 이딴 물건을 보내래?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택배기사는 물건을 옮긴 죄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한테는 따질 필요 없고 판매자한테 물건 다시 보내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 다음 물건을 어쨌든 판매자가 보내는데 중간에 택배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 중간에 물건이 사라진 거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겠지? 택배 기사한테 따져야 되겠지. 아니면 물건이 파손되었어. 파손되면 누구한테 따져야지? 택배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게 되면 무엇을 하기가 쉽냐면은 서로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류가 났다는 걸 판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오류를 개선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고요. 각각의 계층의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는데, 이 간단하게 알려드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개괄적으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공학과에 가가지고 내용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먼저 7계층 사용자, 실제로 내가 보내는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 파일을 전송한 전송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메시지 보낸 거, 그냥 택배를 물건을 주문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 바로 응용계층이에요. 응용계층에서 내용을 보내고 나면 이게 남들은 보면 안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택배 박스에 넣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번째 얘기는 표현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암호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약간 여기 암호를 걸어주는 거야.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내용일 때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을 보면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그 다음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라 부르는 거는 5계층이거든요. 5계층은 뭐 하냐면 나하고 너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두 시스템 대화를 제어하거나 프로세스를 동기화한다. 내가 너한테 이제 메시지 보낼 거야 잘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 5계층 세션 계층에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 그 아래층에서 전송 계층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메시지를 총괄해 주는 거야. 얘가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총 10개의 문장인데 이 10개의 문장이 너한테 갈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메시지 10개 문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줄게 라고 말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4계층 전체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단계가 바로 4계층이고, 이 4계층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이 봐오면은 이 메시지가 내려가면서 메시지를 쪼개게 돼요. 사랑해 누구야 너 보고 싶어 라고 돼 있다면은 사랑해 누구야 너 보고 싶어 라는 걸 각각을 쪼개주게 되는 게 바로 이 4계층에서 3계층으로 내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3계층에서 무슨 내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사랑해 라고 보낸 그 내용 자체를 얘를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걸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아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로 가야 된다? 얘는 일단 대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야 일단 이 메시지 대전으로 보내 라고 이야기해서 내용을 전달을 첫 번째 시켜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간의 내용의 전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아래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때 데이터를 보내는데 중간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일단 서울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가 대전으로 전달이 된다 했잖아. 대전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 안에서 이게 택배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시지니까 이제 메시지 내용에 오류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더라도 메시지 내용이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나? 아니 이 메시지 오류가 없나? 라는 걸 확인해 준 게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 링크 층에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래에서 이제 무슨 내용을 해주냐? 실제로 이제 택배기사가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택배기사가 운전하는 거. 이걸 우리가 0101-000이라 쌓이는 데이터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쭉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게 바로 1계층에 사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하죠.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이해는 거기까지만 해요.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는 택배 보내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 진짜로 컴퓨터에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